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에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소중하신 분들께 전할 선물을 마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어서요. 얘네들이 아직 산타가 있는지 없는지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잠깐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산타크로스를 가장해서 선물을 좀 주려고 아마존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영국에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애들이요, 좀 눈치를 챈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아마존에서 이제 요즘에 배달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구입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최근에 왔던 그 애들 선물만 개봉을 바로 하지 않고 어디에 이제 숨기는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 애들이 아, 저게 내 선물인가 보다. 우리 아빠가 산타크로스가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뭐 이러다가 또 발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발각이 될 때까지는 산타크로스 행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로운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야 이런 기분이 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주식시장이 좀 헤매고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성탄절을 좀 기다리면서 마음 따뜻해지는 마음으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을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에는요, 웰스파고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웰스파고가요, 이번에 조정장이 올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끔찍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좀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정이 찾아온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까운 미래는 아닌 것 같고요. 내년 여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종목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추천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자, 웰스파고에서 이번에 강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조정이 찾아오게 되면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 주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좀 시그니피컨트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강도가 센 이러한 조정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조정은 아마도 내년 여름이 끝날 때쯤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한 7월, 8월, 늦어도 이제 9월 정도에는 조정이 찾아올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정이라는 것은 적어도 한 10% 정도의 조정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10% 정도의 그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 이제 웰스파고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시크니컬이니까 경기 순환 퀄리티 종목이라고 써 있고요. 특히 이제 퀄리티가 높은 라지캡, 즉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을 추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추천되는 모든 종목들은요, 오버웨이트, 즉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웰스파고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켓캡,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적어도 3빌리언이니까요, 30억 달러 정도 이상 되는 좀 규모가 있는 종목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처럼 지금 페이버리블 퀄리티니까 퀄리티가 있는, 즉 이제 좀 양질의 종목들만 우리한테 추천해 준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퀄리티가 뭔지가 좀 궁금해지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퀄리티 스톡이라는 것은요, 먼저 데투 에비타, 에비타 순이익에 비해서 부채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봐서 부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이런 종목들을 추려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프로핏 마진, 순이익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리턴 온 에퀴티가 있는데요. 리턴 온 에퀴티는 이제 우리가 ROE라고 부르는 거죠. 에퀴티는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이용해서 이익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만들어내는가를 우리가 ROE라고 부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금이나 저금을 한다면 뭐 한 2%도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리턴 온 에퀴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리턴 온 에퀴티가 적어도 10% 가까이
올라가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이잖아요. 이렇게 ROE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 은행 금리 그리고 이제 뭐 채권 금리 같은 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연간 2~3% 정도의 그 순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OE가 2~3%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이 만약에 ROE가 2~3% 이상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주식은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가 치부를 해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추천되는 주식들은 ROE가 굉장히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웰스파고가 추천하는 굉장히 좀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종목의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두 번째는 애플, 세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네 번째는 JP 모간, 다섯 번째는 언더 아머, 여섯 번째가 RH고요. 자, 일곱 번째는 코노코필립스고요. 여덟 번째는 CMS 에너지 코퍼레이션, 아홉 번째가 버르텍스 파마스티컬, 마지막 열 번째는 월마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쟁쟁한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좀 투자를 하고 있으면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웰스파고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투자 기관이 앞으로 1년, 2년 정도로 굉장히 짧은 투자자라면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제 투자 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보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성장주에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투자 여건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투자 기간에 맞춰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부 두 번째 기사에서는요, 반도체 종목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로젠블랏이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로젠블랏이 가장 좋은 반도체 주식을 꼭 집어서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추천이 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젠블랏의 시큐리티 투자 기관의 이름이죠. 이 로젠블렛에서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AMD가 2022년 들어서 가장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최고의 반도체 종목이라고 추천을 하면서 이 기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AMD 말고도 다양한 종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읽어보시죠. 자, 로젠블렛의 한 모스만이라는 전문가 그리고 케빈 캐시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빈 그리간 이렇게 세 명의 전문가들이 이번에 등장을 하는데요. 각각 어떠한 반도체 주식을 가장 좋게 평가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명이 이번에 칩섹터 즉 반도체 종목을 좀 유심하게 좀 관찰을 해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커다란 가장 커다란 세미컨덕터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를 진행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반도체의 굉장히 커다란 가장 커다란 사이클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커다란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혁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AI 인공지능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를 이용하는 커스터머 고객사죠. 이 기업들이 디자인 사이클을 새롭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틀을 만들어준다.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란 반도체의 호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믿기로는 이 세 명의 전문가가 생각하기로는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세미컨덕터 그 성장률이 더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자, 이러면서 2020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세 명의 전문가가 각각 추천 종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로
그로스만이라는 사람은요, 가장 좋은 반도체 종목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AMD, 세 번째로 마벨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캐시디라는 사람은요, 스마트 글로벌 홀딩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시납틱스라는 종목, 이렇게 두 종목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납틱스라는 종목은요, 왜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다양한 면에 진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이러한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인터넷 오브 띵, 즉 사물 인터넷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시나틱스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리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테라다인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인공지능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날 때 새로운 디자인을 가진 반도체가 많이 탄생을 할 건데 이 반도체를 또 테스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그 디맨드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테라다인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명의 전문가들이 추천해준 종목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 그리고 루시드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요, 구겐하임이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과연 구겐하임이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왜 이 두 기업에 대한 제동을 걸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구겐하임이 2022년에 들어서 지금 굉장히 좀 코셔스한 스탠스, 따라서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몸을 사리는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전기차 종목들에 그렇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알리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가까운 그 장래를 봤을 때, 따라서 긴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로는요, EV의 어뎨션, 즉 그 전기차로서의 전이하는 그 속도 있잖아요. 이것이 아마도 산업 쪽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조금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전이하는 이 속도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속도만큼 빨리 진행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이 좀 더 이렇게 좀 그 딜레이, 지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 전기차로서의 그 전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규제적인 면에서 좀 그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중국만큼 도와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리미티드 프로덕트 런치니까 아무래도 전기차가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 못하다. 뭐 유럽 쪽이나 아니면은 중국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직까지 차징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충전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기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이 있지 못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배터리가 아직까지도 그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공급이 충분히 있지 못하다. 따라서 바틀넥 현상, 병목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적어도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와서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커버를 시작했는데 뉴트럴이니까 중립의 그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중립의 이유를 주는 이유는요, 일단은 그 성장이 약간은 그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경쟁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종목으로 봤을 때도 테슬라의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기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밖에 이제 옵션이 없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었는데 이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을 대표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잉 퍼블릭이라는 것을 상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단편적인 예가 뭐 루시드 같은 기업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남아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타겟 프라이스가 924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 얼마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루시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역시 뉴트럴, 즉 중립으로 레이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지죠. 지금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하는 전기차 기업 중에서는 베스트 인 클래스니까 그들의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상품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지금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좀 군계 일학이다.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좋고 상품도 굉장히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펀더멘탈 쪽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상품 테크놀로지가 좋고 역시 경영진 역시도 훌륭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한테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 멀티플을 주고 있다. 멀티플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돼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DCF를 해보니까 DCF는 뭐냐면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캐시플로우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DCF 분석 기법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 이미 이 현재 주가는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루시드의 목표 주가는요 38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7.96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루시드의 주가가 이렇게 뭐 변동성 때문에 움직이긴 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횡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구겐하임의 그 전망이 맞아 떨어질런지 아니면 테슬라 루시드가 이러한 전망을 깨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 역시도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추천 리스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전략가인 하트넷이라는 전문가가 어떠한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냐면요. 베스트 오브 브리드 스톡이라는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는 것은요. 그 종류 중에서 최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량종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섹터별로 가장 좋은 우량주를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그냥 1등 기업이라고 해석을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1등 기업으로 추천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좋은 각 그 섹터에서 1등 기업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베스트 오브 브리드만 모아놓은 이러한 그 포트폴리오는요. 벤치마크 인덱스, 즉 이제 S&P 500과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베스트 오브 브리드를 새롭게 구성을 해놨다. 따라서 이제 리스트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브리 쿼터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바이 레이팅 그리고 중립용하고 발란시시 굉장히 좀 건강한 상태에 따라서 부채가 별로 없고 또 마진, 수익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모아서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기로는 굉장히 좀 높은 퀄리티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굉장히 강력한 리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은 기업들이 앞으로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믿는 거죠. 특히 이제 롱텀을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할 때야말로 우리가 1등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량주들의 투자를 할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좀 안심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지켜볼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4분기 즉 10월달, 11월달 두 달에 걸쳐서요. 지금 이 베스트 오브 브리드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는 리턴이 무려 15.6%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요. 턴오버가 굉장히 높은 포트폴리오다. 그 얘기는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는 포트폴리오를 3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단기적인 그 전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2022년 1, 4분기에 들어서면서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좋은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새롭게 이번에 추천을 해준다고 하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요, 대부분 다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냐면요. 첫 번째로 스테이플즈라는 것은 필수 소비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소비재를 스테이플즈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뭐 슈퍼마켓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유틸리티, 세 번째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원자재죠.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가장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2022년 1분기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종목이 한 5개가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밑에 2개는요, 하나는 스페인 주식이고 하나는 중국 주식입니다. 따라서 이 2개는 제외를 하고요, 미국 쪽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3개의 종목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본 에너지고요. 티커 네임은 DVN입니다. 두 번째는 줌 비디오 ZM이 티커 네임이고요. 마지막은 프리포트 맥모란 FCX가 티커 네임입니다. 이렇게 3개의 종목이 2021년 1분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우량주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이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가 차트는요, 소파이의 주가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35% 이상 빠져버렸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 소파이의 전망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자,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CT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소파이라는 종목에 대한 커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준 투자 의견이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핀테크 기업이 $20까지 다시 반등할 것이다. 굉장히 좋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애쉬 윈이라는 전문가고요. 이 전문가가 이제 소파이라는 종목을 커버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준 레이팅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파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좀 중대한 룸을 가지고 있다. 이건 잠재력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파이의 미래를 좋게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좋아한다.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 있는 컨비네이션을 좋아하는데요. 컨비네이션은 다른 것이 이게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뭐와 뭐가 합쳐져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컨슈머, 즉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이쪽은 이제 대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금융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소파이는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을 상대로도 기업의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특색이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은 기업을 상대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이 소파이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갈릴레오라고 부르는 요즘 비즈니스 영역이죠. 자, 이 두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모두 굉장히 좀 커다란 시장에 진출을 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멤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멤버 중심의 이 접근법을 구사하는 기업이 바로 소파이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의 성장 추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번 확보된 고객이 크로스바이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품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는 바로 이해하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장점들은 굉장히 좀 길게 봐야 하는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지만 리스크는 굉장히 단기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리스크가 지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파이는 아무래도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진 기업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그 상품들이 이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 2년 3년도 되지 않은 굉장히 단기간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소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커스터머가 확보가 되면 이 같은 고객이 여러 가지의 상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이 지금 소파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가장 키가 되는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성장률뿐만이 아니다. 따라서 소파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보다 여기서 더 특색 있는 부분은 뭐냐면 스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요, 커스터머가 확보될 때 애퀴지션
액quisition cost라는 게 있습니다.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는가, 뭐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을 보통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근데 듀플리커티브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겹치는 것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하면 그 고객이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위해서 한 명을 확보하고 이 제품을 위해서 또 한 명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겹친 중복적인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장도 가속화될 수 있고 그리고 성장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이런 종목이 소파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28%나 주가가 하락을 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테크 종목들을 많이 떠나고 있다. 특히 프로핏이 나오지 않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버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투자 환경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이 소파이라는 개별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CT에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20를 부여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주가에서 2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1년 안에 36.5%나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도 마무리할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오미진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시장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떠한 그 투자 전략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해드릴 영상에는 웨드부시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조엘 쿨리나라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하이 플라잉 멀티플 스톡, 즉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성장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 성향 등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방송 도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투자 환경, 경제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기간에 따라서 투자의 그 전략은 굉장히 좀 다양화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미준을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투자 기간이 저처럼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투자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1부, 2부 통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도 1부, 2부 걸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Joel, good morning. Let's start off with Oracle here. I'm kind of drawing a parallel to PeopleSoft almost 20 years ago. That was really focused on HR. This is a more industry-specific bid, but it also has implications outside of healthcare because there's DoD contracts involved with Cerner, and the sort of technology you need in health tech these days is translatable to other areas, as we heard from Microsoft in its bid for Nuance earlier this year, right? Yeah. Yeah, exactly. I mean, I think, Oracle, obviously, investors aren't loving this deal in the near term. It's been one of those things. Oracle's, they've tapped the debt market to really kind of, fund their buyback, range that they've been on for the past several years. So the all cash deal is a little bit, kind of taken negatively, and obviously it's probably going to impact their credit rating. But as you just touched on, I mean, Microsoft really kicked things off, with the Nuance deal. And as Julia just kind of described, really eloquently as well, there's a lot of inefficiencies in the healthcare industry, and it's not digitized yet. We need to head to that direction. And I think Oracle, is trying to go, move to where the puck is going. And to me, healthcare is a huge opportunity with a massive TAM moving forward. So the deal, I think, longer term it's gonna play out, gonna make a lot of sense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And then obviously it follows, their quarter they put up just a few weeks ago, which to me was really strengthening their case to be the next Microsoft. I know it's still very early, but the rev is starting to grow at a healthy clip. Margins were very strong as well. So Oracle's finally, it feels like they're turned the corner amongst all those dinosaur kind of tech names, and they're kind of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to maybe where Microsoft was just 7 years ago.
So tell me, what's your philosophy on what to buy in this environment? It seems to me Yep. a big question is what happens to demand from here? We've been spending most of 2021 talking about supply issues, but now especially that we're not going to get this build back better thing for better Yep. or for worse. We're starting to get recalculations of what that means for demand, which I guess has questions for revenue and growth, right? Yeah, I mean, I know, it's kind of someone mentioned it on the previous hour about this being a stock picker's market, and it's really never been truer. I mean, and to me, I think the biggest issue for tech is the shift from the Fed and global central banks. That's the big difference this time. COVID is viewed as an inflation tailwind versus a growth headwind, and that's where high growth, high multiple tech stocks are going to struggle, and the Cathie Woods of the world and the profitless tech names, I think the bid's going to be it's going to be spotty to say the least. So I think when I'm talking to my clients, keep a little bit more defensive. So that's whether it's Microsoft and Google large cap spectrum. Look at IT services. Look what Accenture put up last week. Extreme, robust trends across the board. Visibility continues to kind of increase. And to me, we're still in the early part of a multi-year cycle towards digital transformation initiatives. So names like Accenture, Infosys, Globant, they really benefit from this digital transformation trend, and they're not crazy expensive. And then moving down a little bit to the semiconductors again. Look at Marvell. Here's a company exposed to multiple secular trends, whether it's enterprise storage, 5G, cloud infrastructure. And then kind of just semi-equipment, they are the arms dealers for almost every secular trend we can kind of list off, whether it's EV, AI, 5G. And I think you just want to keep it simple, not overthink it. But I'm very cautious on the high-flying multiple stocks that really outperformed in 2020. They've been struggling this year, and I expect the struggle to continue.